아이고, 이번 달도 병원비가 또 이렇게 많이 나왔네.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매달 20만 원씩 나가니까 연금으로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 내 친구 순자도 무릎 수술 받고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던데 나도 언젠가 큰 수술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럼 그땐 어떻게 해? 먹고 살기 힘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말이야. 아휴, 병원비만 어떻게 해결만 되면 삶의 걱정거리가 지금보다는 없을 텐데.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어르신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할머니의 고민,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병원에 갈 때마다 쌓여가는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든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201만 명의 국민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평균 131만 원씩 의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수혜자의 54.8%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른데 2024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 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0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1년 동안 의료비를 200만 원 내셨다면 87만 원을 뺀 1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의료비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 진료,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입원할 때 미리 신청해서 퇴원할 때 할인된 금액만 내는 것이고 사후급여는 일단 전액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전급여가 더 유리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에 5만 735억 원에 1,582억 원을 지원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0%, 차상위계층은 7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60%, 100% 이하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기준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기초수급자는 80만 원, 차상위계층은 16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이고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큰 의료비가 나와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정확한 소득 분위를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소득 분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 로그인 후 보험료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월 보험료를 확인한 다음 소득 분위 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몇 분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소득 분위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본인 인증만 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년 새로 산정됩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대부분 소득 분위가 떨어져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고 자녀분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 소득도 함께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입원 수속할 때 원무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정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법령을 언급하면 원무과 직원들도 즉시 처리해 줍니다. 두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3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요청하세요. 세 번째로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예약을 요청하세요.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대부분 배치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만약 원무과 직원이 그런 제도를 모른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병원에서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사정급여를 놓치셨거나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말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9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평균 2주일 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93만 5,696명이 자동 지급 계좌를 등록해서 환급받았습니다. 자동 지급 계좌를 등록해 두시면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해 두세요.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30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개별 심사 대상이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외에도 지자체별로 별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 10만 원, 경기도는 연 15만 원, 부산시는 연 12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2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로 전환되는데 이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는 입원비 무료, 외래 정액제로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시면 주민센터에서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실손보험이 있으시더라도 정부 지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손보험은 보통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90%만 보장하는데 정부 지원은 100%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신청해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의료비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연 5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11월쯤에 본인의 연간 의료비 누계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상한액에 근접했다면 필요한 치료를 연내에 몰아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건강검진, 치과치료, 안과 수술 등 미뤄둔 치료가 있으시면 12월 안에 받으세요.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시 0부터 시작하거든요. 처방받으실 때 의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같은 성분,
같은 효과인데 가격은 30% 이상 저렴합니다.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병원 선택도 전략적으로 하세요. 같은 치료라도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치료받으시면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물론 중증질환은 큰 병원이 좋지만 일반적인 치료는 작은 병원도 충분합니다. 입원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은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주말에 응급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급여 신청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입원 당일 또는 늦어도 이틀 이내에 신청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 처리하는데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수술 전에 미리 승인받아 놓으시면 수술비까지 모두 할인 적용됩니다. 응급실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응급처치 받으신 후 병실로 올라가시면 바로 간호사에게 원무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첫 번째로 원무과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넘게 지연되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유를 확인하세요. 모든 제도에는 조건과 제약이 있습니다. 100%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득, 재산, 질병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급병 실료, 간병비, 특수재료비, 선택진료료 등은 별도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민간보험과 중복수급을 확인해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정액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지원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131만 원을 환급받고 재난적 의료비로 추가 지원을 받아 전체 의료비의 70에서 80%를 지원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분들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업무입니다. 서류 작성부터 신청, 과정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들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세요. 그것이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지원 제도들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해 저희가 만난 김만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 할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스텐트 시술과 일주일간 중환자실 입원으로 총 의료비가 2,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만 받는 일분위 소득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료비 때문에 절망하셨지만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두 신청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1,600만 원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87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80%인 960만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김 할아버지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327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의료비 2,800만 원 중에서 88%를 지원받으신 겁니다. 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는데, 만약 이런 제도를 몰랐다면 평생 갚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중앙정부 지원에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의료비 지원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연간 50만 원까지, 부산시는 노인 의료비 지원으로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도서 지역 어르신들의 본토 병원 이용 시 숙박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추가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고 따뜨리지 말고 신청하세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장기적인 의료비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적어 보여도 1년을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먼저 단골 병원을 정해서 일관된 진료를 받으세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 중복 검사로 인한 비용이 늘어나고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의사도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는 가능한 한 장기 처방을 요청하세요. 30일치보다는 90일치로 받으시면 진료비와 조제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으로 조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의사 처방전에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제네릭으로 바꿔서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건강보험 무료검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암검진도 연령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료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지만 원무과는 보통 밤에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응급처치를 받으신 후 의식이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원무과 당직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큰 병원은 야간에도 원무과 당직자가 있습니다. 당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정급여,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다음날 아침에 처리해 줍니다. 만약 의식을 잃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자녀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응급실에서는 진료일에서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응급실 이용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의료비 지원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 매년 상한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들, 주민센터 담당자들 모두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록 개별 상담의 한계는 있지만 일반적인 안내와 방향 제시는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